실존했던 반북 단체가 북한에 있었어요. 여러분 북한 내부에 자유민주정당이 있었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새로운 당을 창건하고 새 정부를 세운다고 하면서 돌순 화물을 시청하는 과정에 알게된 10여 명의 돌순 군자들과 국가 전부 분모를 꾸미면서 미쳐나지다가 인민의 위험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파괴를 하겠다. 먹칠을 하는 거네, 그야말로. 저건 어떻게 닦지도 못하잖아요, 먹물은. 새 조선의 대청소는 대청소? 시작됐다. 뉴 조선. 개혁개방의 새 조선. 제목은 평양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인데 이 영상을 만든 집단 이름이 새조선이라고 스스로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칭부터가 굉장히 도발적이죠. 새로운 조선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씨 일가의 이 추악한 흔적들을 대청소하겠다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문구를 내걸죠. 저 영상이 촬영된 곳은 평양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내부네요. 북한 내부죠.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강한 불만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연대한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은 새조선이죠. 비석 같은 거는 뭐냐면 김일성이 다녀갔다던가 현지 지도를 했다는 그런 전적지 그런 표시예요. 여기 금방 이제 김일성이 가서 김정은이 가서 이 연표를 찍고 순실동 뭐 잘했어 하고 딱 사인하면 하나 해줘도 이 연필이 진짜 천년 기념을 되거든요. 현황 역사 기록으로 되거든요. 근데 그런 비에 가서 이 먹물을 뿌렸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먹물을 뿌린 사람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요. 그 집안 내놓고 뼈다귀집 뽑아가서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액션은 조금 자세하시죠. 방금 나 뭐 하나 뽑힌 것 같아. 막 내가 형 나 뭐 하나 뽑힌 것 같아.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 이거는. 그리고 또 북한에는 당의 율적 용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헌법보다 상위권에 있는 초헌법적인 그런 규범과 원칙입니다. 이 원칙 3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백두산 졸세 위인들의 초상화, 동상, 혁명사적비, 표식비 이런 것들을 결사옹위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사옹위라는 그 뜻이 목숨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반대말도 보게 되면 이걸 지키지 못하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뭐 대사관 이사하다가 이제 뭐 초상화 하나 때문에 지금 잃어버려서 이제 탈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뭐 종이장 한 장 때문에 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동안 이제 저런 영상들 같은 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되게 이제 실내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중국 어디 뭐 조선족들이 사는 집에서 한 건지 이런 걸 알 수도 없고 저런 영상도 보면은 뭐 비석을 이거 새로 만들어서 뭐 어디서 조작한 거 아니냐 했는데 저 영상은 자세히 보면은 그 비석이 생긴 표식비 혁명 뭐 표식비 이게 생긴 지도 좀 오래된 이런 흔적이 나고 그다음에 그 조작됐다고 보기에 좀 어려운 이 야외에서의 어떤 공개된 이런 부분들이 좀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큰 메시지가 그 비디오에 담겨 있을 수도 있죠. 항상 세계적으로는 Anti-North Korea, Prevent Wrong, 그러니까 나쁜 일을 방지하는 이런 운동하는 이런 기관들이 항상 있지만 이 뉴 조선은 안에서 이 비디오를 보냈다면은 이 메시지는 우리는 외부에서도 지원이 있고 내부에서도 지원이 있다는 걸 그런 큰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죠. 내부의 영상이 외부로 나오려면 외부 조직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럼요. 인사이드에서도 우리가 서포트가 있다는 거를 이걸 더 큰 메시지를 언더라이닝 하는 거죠.
세조선이란 거, 저도 이제 이제 강령 선언문을 봤어요. 네네, 맞아요. 목표가 명확해요. 우리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이 꼬라지가 된 것은 김씨 부자 세습 때문에 그렇다. 맞아. 김씨 세습 타도예요. 특히 지금 척결상 1호는 명확하게 김정은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눈여겨본 단어가 뭐냐면 청탁병탄이라는 한자를 썼어요. 이게 중국 유교 말인데 청탁, 말던 발던 흐리던 병탁 다 끌어안는다거든요. 성공한 쿠데타와 성공한 혁명은 나와 반대를 했어도 우린 다 끌어안는다거든요. 이걸 파악하고 있어요. 어설프지 않다. 굉장히 어설프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식자층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인텔리들이 이 만든 조직이라는 것이 거기서 이제 다 드러나는 거니까. 그런데 영상이나 게시글 같은 걸 보면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 네. 굉장히 조직적이고 전문가적인 느낌이 난다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새 조선에게 일종의 멘토 같은 조직, 이 새 조선이 당당하게 이념과 사상을 따른다고 밝힌 이 조직이 바로 북한 밖에서 활동하는 반북 단체인 자유조선입니다. 인 주재 북한 대사관이 엿새 전 괴한의 습격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소영상 상무관을 만나러 왔습니다. 들어가시죠. 우리 안에까지 들어가서. 자유조선을 위한 선언문, 자유조선의 건립을 선언한다. 이 정부가 북조선 인민을 대표하는 단일하고 정당한 조직임을 선언한다. 조선은 자유로워야 하고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노예가 되기 싫은 사람들아. 예,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한겨울에. 변조도 안 하고. 예. 자유조선은 해외에 기반을 하고 있는 반김정은 활동 조직인데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그거를 국제적인 충격을 좀 안겨준 이런 조직이라는 것 때문에 좀 관심을 받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세조선의 어떻게 좀 뿌리 조직이라고 네. 볼 수 있고요. 안에서는 세조선이, 바깥에서는 이 자유조선이 좀 줄탁동기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유조선 뭐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 이 북한 내부에도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라는 어떤 이 단체, 뭐 작은 규모지만 조직이 있다라는 거는 충격적인데 앞으로도 이런 게 더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과거의 예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건데 실존했던 반북 단체가 북한에 있었어요. 여러분 북한 내부에 자유민주정당이 있었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물어본 적이 없는 정당이요? 정당이 자유민주정당이요. 북한 당국이 이거를 홍보에 활용을 해요. 실제로 누군가가 자유민주정당을 창당하려고 했고 검거가 됐고 이건 처벌받았다라고 주민들에게 만약에 또 다른 시도를 하면은 이런 후과 결과가 난다는 그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야.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교사?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새로운 당을 창건하고 새 정부를 세운다고 하면서 돌순목 화물을 시청하는 과정에 알게된 10여 명의 돌순분자들과 국가 정보분모를 꾸미면서 미쳐 날뛰다가 인민의 비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뭔가 변화가 시작되는 건 맞는 교사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건 아주 좋은 징조네요.
하시어 자기의 수령을 해치려고 날뛰는 무성인 흉문의 원수들,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해치게 하는 위험한 독소입니다. 방문 10명. 대단한 사람들이네. 초기 이제 수립 단계에서 발각이 됐고 이제 처형이 됐다는 건데. 그 영상을 보면 저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믿거든요. 저건 나오는 거고 저건 진짜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단체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헌법을 뭐 하고 한다 하더라도 독재 정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때도 굉장히 많은 비협법 정당들이 있었거든요. 네. 자생적으로 생긴 정당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제법 뭡니까 강령도 좀 갖췄거든요. 근데 저 강령을 보면 굉장히 초보적이다. 비밀 조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나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든지 상당히 초보적이지만 내가 볼 때는 이 체제는 아닌 것 같아. 그다음에 방송을 딱 들어보니까 저희가 좀 나은 것 같아. 근데 이분들도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잘 모르고 내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를 밟아가지고 가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건데 어쨌든 해야 돼 뭔가를. 그런 식의 뭐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함들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그런 강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평양은 정말 그 4-5명당 한 골로 한 명꼴로 보유 뿌락지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평양에서는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아마도 이제 중앙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지방에서는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지방의 전조직과 같은 그런 자그마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그 자체가 아마 그만큼 북한 전역에 이런 비밀 결사 조직들이 좀 퍼져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 벽에다가 타도, 뭐 김일성 타도 이거는 정말 목숨 내걸고 하는 거고 타도도 못 쓰고 트드를 썼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트드가 의미하는 건 북한 사람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진짜? 김일성이 14살 때 1926년 10월 17일 날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를 때려부시기 위한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만들었는데 그때 그렇게 트드 이런 것들은요. 사실상 야, 그 트드면 좋은 의미로 수령님의 그런 걸 쓴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벽에 막 이렇게 피자국으로 써져 있다던가 변속관에 써져 있다거나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이 김씨 일가를 타도하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학생들 싹 다 불러놓고 타도를 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뭘 쓰라냐면 타도 쓰고 트드를 쓰고 김일성 타도까지 써버려요. 필적을 잡아내겠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쓰다가 연습하겠다. 그래서 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떨죠. 써보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막 그걸 무섭지. 다 써보라 하고 그러죠. 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서로 의심하는 사람들도 써내라 그래요.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것도 다 줄이갖고 계속 끌려다니고 맞아요. 사상투쟁하고 맞아요. 안 그랬던 사람들이 다 이제 범인이 돼서 나오는 거죠. 잡히는 거죠. 불만이 오히려 더 생기게 돼요. 예. 제가 살고 있을 때 당시 이렇게 실질적으로 비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명칭 자체도 공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권력자들, 주민들을 엄청 보살게 굴고 착취를 강하게 하고 위로는 엄청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암살도 하고 그리고 변사또 막 이런 사람들 같은 나쁜 예, 사람들 그렇죠. 찾아서 암살을 하고 또 뭐 집에 뭐 방화를 저지르고 예, 이런 일을 흔히 했거든요. 있다고 그런 일이 있어요. 있어요. 네, 뭐 하다못해 제가 살고 있던 곳에서 어떤 누가 와서 어디서 보아하니 칼침을 맞아 죽었는데 칼을 맞은 것도 죽이려고 죽은 게 아니고 고통스럽게 앞뒤에서 여러 명이 이어싸고 칼질을 했는데 상처도 깊지 않대. 상처가 1전이 넘지 않는데 근데 누구도 와서 말린 사람이 없고 간섭을 안 했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바로 뭐라 하냐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런 놈들은 다 죽여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에 대한 불만. 분위기가 싹 바뀐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주민들의 마음은 미심이 떠난 거예요, 지금. 맞아. 그러니까 현대판 홍일동이 있긴 있어. 그 듣던 중 제일 반가운 소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홍길동 생각하겠다. 7월 전승정 기념 열병식이 열렸는데 네. 김정은이 거기에 뭔가의 해법을 찾은 것 같은 영상들이 포착됐거든요. 일반적인 군부대가 아닌데요?
군견까지. 가지가지 한다. 이에 일심단계를 해치려는 온갖 계급적 원수들의 악랄한 준동을 형의 붉은 칼로 무자비하게 쳐갈길 소저의 의지 서리뻘치는 데요. 이야, 이거 쇼단체 같다, 쇼단체 진짜.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뭐 세파트 막 단체로 오고 뭐하고 하는 거 보니까 시위 진압 부대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군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건 시위 진압용 특수부대 혹은 특수경찰의 목적으로 김정은이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 안전성 종대 중에 일부로만 등장했고 군견 몇 마리 데리고 존재감 없이 열병식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서는 앞에 방패를 들었고 헬멧을 들었고 인원도 커졌고 군견도 더 싸나운 맹기원들이 더 많아졌죠. 이름도 따로 소개됐어요. 사회안전군 무장기동부대 종대.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이거 시위 진압용 부대로 보인다. 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부대의 위상이나 규모와 특성이 확연하게 확대되고 달라졌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부대 행진할 때 이제 북한 아나운서 멘트가 나왔거든요. 목숨보다 귀중한 사회주의 제도를 해치는 원수들에게 혁명의 붉은 칼을 쳐갈길 서리빨 대오. 이러면서 이제 방패를 들고 가고 셰파트를 끌고 가잖아요. 역설적으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시위에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를 해봐라. 그럼 우리가 시위 이렇게 방패와 셰파트로 풀어가지고 진압을 하겠다. 서리빨 대오 보여주는 거지. 근데 진짜로 뭐 저렇게까지 대규모 부대를 이끌지 않아도 충분히 북한에서는 시위가 일어날 수가 없는 환경인데 시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처음 봤어요, 한국에 와서. 대규모 시위는 없었더라도 김정은이 굉장히 뭔가 위협으로 느꼈던 사건은 북한 내부에서도 이 공개화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12년에 김정은이 이 문수거리 류경원을 현지 지도하러 가는 길에 향나무 아래에 탄창이 가득 찬 기관총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 발견돼서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 있었고요. 2015년은 김정은이 이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비행장 확장 공사 현장을 현지 지도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안내소 천장에서 북한 광선에서 사용되는 폭발물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가 발견된 일도 공식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 정보기관들이 추정하는 것은 김정은을 위해하려는 시도가 많게는 26번 있었다. 라는 집계와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김정은이 최근 들어 부쩍 경호를 굉장히 강화했어요. 일단은 경호하는 인원을 대폭 늘렸어요. 뭐 옛 소련 KGB 출신 인사 10여 명을 고용해서 호위사령부 훈련을 늘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신장이 큽니다. 그리고 특수훈련을 받은 이 경호원들을 대동에서 데리고 다니는 모습은 뭐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서도 여러 차례 목격이 됐었잖아요. 이런 자생적인 단체들에 의해서 체제 전복이 가능할까요? 과거 사례들을 딱 봤을 때 이게 있어요. 그 민중봉기가 실패한 사례가 있고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그중에 딱 공통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군부가 누구 편을 드냐예요. 군대가. 2011년도 이제 아랍에 보면 이제 튀니지와 이제 이집트에서도 이제 민중봉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결정적으로 군부가 민중 편을 들었어요. 특히 튀니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실패한 경우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89년도 6월 4일 날 중국에서 대규모 이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했잖아요. 결정적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은 민중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편을 들었어요. 실패했죠. 그래서 이 프로토콜을 봤을 때 북한의 이제 민중 봉기에 있어가지고 북한 군부가 민중 편을 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억압받고 탄압받다가 이렇게 죽을 바에는 한번 들고 일어나보고 뭐든지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 장마당 세대가 만약에 민중 봉기를 일어나면은 북한 사회가 바뀔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런 상황의 가능성을 보려면은 이 분석가 세계에서는 항상 그 전 히스토리를 항상 공부해야 돼요. 이런 사례를. 걸 분석하고 그렇죠. 사례를 봐야 되죠. Arab Spring, 아랍의 봄 그런 사례를 보면은 그런 dictatorship, authoritarian government 그런 정권을 민중 봉기가 한 달 안에 그 23년의 그 어토리테인을 오버스로 했단 말이에요. 그 민중 봉기가 되면서 또 그거의 영향을 시리아, 이집트, 튜니지아, 예멘 이런 미들 이스트에서도 전파됐단 말이죠. 그리고 전파되면은 그 이집트에서는 전 무바락 대통령도 거기는 18일 만에 그 거버먼트가
무너지고 리더가 자리를 놓고 도망갔잖아요. 그때도 중요한 공론장, 광장 또 미디어의 역할이 있었잖아요. 바로 SNS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삽시간에 다 퍼져나갔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김정은이 죽지 않는 이상은 아마 북한의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핵을 절대 포기 안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유엔 대북 제재가 계속 지속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경제난이 아마 심화될 겁니다. 이 몫이 아마 고스란히 그 피해가 다 주민들한테 그럼요.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고는 지금도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형편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마 내부적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아마 뭐 큰 종당 무슨 단체 조직 이런 건 아니래도 비밀 결사 조직이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처럼 아마 생겨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유에 대한 열망보다 배고픔이 예, 그렇죠.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조금 더 희망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 주민들, 탈북민 분들이 그동안에 어떤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게 조금 역량이 상실 부족이었고요. 또 해외 엘리트들이 했던 거는 그것과 좀 북한 실상과 좀 겉도는 이런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지금 약간 이제 결합해가는 느낌이 있고 시대의 흐름이 이제 북한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젊은 세대들, 외부 세계에 눈뜨고 있는 주민들 충분히 저는 자유조선, 새조선 이런 활동들이 날개를 달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조선, 새조선에서 타이밍을 맞춰서 뭔가를 한다면은 뭐 실현이 가능하겠죠. 근데 일단은 북한 요즘 한류 세대 애들은 일단은 누가 리더가 되든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리더면 된다. 내가 먹고 살만하게 해주면 되는 거지. 누가든 관계없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정치를 하고 있는 이상 앞으로 또한 봉기가 일어날 수도 충분히 가능한 노릇이고요. 리더가 바뀔 수 있는 요소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집자가 웃고 찍은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 그 순간들 애국에서 빵빵 터지네 놓치지 마